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는 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물? 네. 물.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 들어있다고요? 70%. 70%. 또 지구에 물이 얼마 있다고? 70%. 똑같이 70%. 이런 채소, 식물에도 물이 70%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나 모르겠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하셨나 봐요. 어쨌든 그런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물하고 제일 친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하고 친한 물질을 친수성 물질이야. 친수. 물하고 친하다. 친수. 물을 싫어하는 거, 물하고 친하지 않은 게 있어. 그거를 소수성 물질이야. 소수. 그러니까 소자가 싫어한다는 소자.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거 있어요. 물을 싫어하는 거 알죠? 휘발유 같은 거 물 있는 비 오는데 물 있는데 떨어지면 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네. 친하지 않으세요 그래. 근데 물하고 잘 섞이는 게 있어. 제일 친한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알코올이야. 알코올. 술이라고 하죠. 술? 네. 술의 성분이 알코올이거든. 알코올 성분. 화학적으로 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알코올 성분이야. 술. 그래서 그 알코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물하고 친한 거.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들어보셨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니까 물에다가 술을 얼마든지 많이 넣어도 다 녹아버려요. 물속에 친해가지고. 술에다가 물을 넣어도 뭐 물 조금 넣어도 다 녹아 없어져요. 아니 먹는 알코올도 있어요? 예? 군대에서 알코올 뭐 마시는 예, 그러니까 알코올을 갖다가 물하고 섞으면은 그게 소주가 되는 거지 뭐 소주. 예, 그런데 어쨌든 소주 회사가 진한 알코올 이제 대개 그 주정 공장에서 알코올을 만들거든요. 주정 공장에서 그 알코올을 만들어서 증류하면은 95%쯤 돼. 100%는 안 돼. 증류 꼭 물하고 조금 섞여 있어야 돼요. 워낙 친해가지고 암만 증류해도 물 같은 것은 증류하면은 증류수라고 깨끗해져.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알코올을 증류하면은 알코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물이 있어. 95%가 알코올, 5%가 물. 그러니까 물이 조금 섞여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물과 알코올은 아주 친한 사이예요. 알코올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에틸알코올이라고, 에탄올이라고 하고, 에틸알코올. 또 우리가 먹어서는 큰일 나는 알코올이 있어. 그건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야. 메탄올. 그런데 메탄올하고 에탄올하고 냄새가 비슷해. 사람들이 에탄올인 줄 알고 물에 섞어가지고 마셨다가 그 눈이 실명하고 눈의 시신경이 망가져.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독한 무시무시한 것이 메탄올인데 그 에틸알코올 술에 있는 그 알코올하고 비슷해가지고 그걸 먹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배에서 오래종 배 항해하다가 이제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술인 줄 알고 메탄올 물 타가지고 먹다가 뭐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그런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부동액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부동액도 그게 물과 에탄디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알코올 종류 한 종류인데 그걸 섞어놔요. 그게 안 얼어. 그걸 섞어야 녹지 않아. 보통 알코올도 얼지 않아. 근데 끓는 건 빨리 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에틸알코올, 술의 원료가 되는 에틸알코올은 되게 그 끓는 점이 78도야. 78도.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78도에서 끓으니까 빨리 기체가 되는 거야. 빨리 낮은 온도에서 100도에 기체가 되는 게 물이고 또 알코올은 78도에서 끓으면 이제 그게 알코올 기체가 되는 거죠. 그 알코올은 여러분들 그 전에 경험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중국에서 진한 알코올이 있었죠. 센 술. 빼갈이라고 했었나? 빼갈? 들어보셨어요? 네. 빼갈술.
그거는 그 술잔에다가 그걸 따로 놓고서 위에서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었어. 붙어요. 타는 거야. 예. 그만큼 알코올은 불에 또 잘 타요. 화재 위험성 있는 거죠. 러시아에 보드카는 60도고요. 예. 수입이 양주는 43도고 우리나라 양주는 40도예요. 예. 아주 잘 아시네. 예. 양재에서 있었으니까요. 예, 배우죠. 그래서 보드카는 러시아 술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데 몇 도 그렇게 뭐 우리 소주가 22도, 20도 그러죠? 18도 됐나요? 그거는 18%, 22% 이렇게 알코올이 녹아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알코올이. 그래서 순수한 알코올은 95%. 그러니까 알코올 만드는 주정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95% 정도 알코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무수 알코올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100%가 알코올 되게 하려면은 특수한 물을 흡수하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 아주 100% 알코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가 주정 공장에서 나오는 진한 알코올은 시판 알코올은 95%쯤 되는 거예요. 95%.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한 주정 공장이 한 9개쯤 된다고 그래요. 9개쯤. 1년 동안에 한 5천억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억 원어치. 어쨌든 그런 알코올, 에틸 알코올은 아주 물하고 잘 섞이면 물하고 친하다. 근데 그런 알코올의 용도가 술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코로나 있을 때 그 손 씻는 세척제 있었죠? 코로나19 유행할 때 손 꼭 씻으라면서 세척제가 있었잖아요? 예. 기억나죠? 예. 그 소독성, 그러니까 알코올은 그런 바이러스를 소독해서 죽이는 성질이 있어요. 에틸 알코올은. 그래서 소독제로도 많이 쓰여. 소독제로. 그래서 알코올 소독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주사 놓고 그럴 때 손을 이렇게 탈지면을 해서 주사 놓을 자리를 씻어내죠. 그죠? 소독 효과를 하기 위해서. 거기 또 독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병균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손 씻고서 거기다 주사 놓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알코올은 첫째 소독약으로, 의학용으로 소독약으로 많이 쓰인다. 소독약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은 또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뭐 옷에 뭐가 묻었어요. 뭐 기름기가 묻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알코올로 탈지면 해가지고 그걸 닦아내기도 하고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알코올은 그 어떤 용매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용매로 많이 써요. 공업적으로 용매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지라고 배터리 전지 있죠? 전지. 그 전지가 그 충전하는 전지가 있고,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건 다 충전하죠? 네. 충전하는 전지가 있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가 있죠? 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를 1차 전지라 2차 전지. 또 충전해 쓰는 것 같다 2차 전지야. 2차 전지 속에 알코올이 들어가요. 알코올이. 그 용매로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코올이 용매로 쓰이는 거죠. 2차 전지예요.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전지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 그 2차 전지가 지난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도 막 죽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알코올 같은 것들이 불에 잘 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지 만드는 회사에서는 화재 위험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도 2차 전지도 조심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중에서 전기 자동차 많이 얘기 들어봤죠? 요즘에 전기 자동차 화재가 잘 나죠? 그게 또 그런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나는 수가 있어요. 충전하다가. 그래서 지하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래서 충전하는 거 조심하고. 물론 그런 폭발성이 이제 있는 게 그런 용매가 불에 잘 타는 용매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런 알코올이 공업적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술로 쓰이는 술. 근데 우리가 보통 술은 이제 아까 얘기한 소주라든지 뭐 한국에 또 굉장히 이제 진한 술 아까 40도라고 그러셨던가? 그 다음에 또
중국 술, 베가리라는 거, 보드카 이런 또 위스키 이런 것들은 다 알코올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발효해서 그냥 술 담궈가지고 먹는 그 막걸리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또 맥주도 마찬가지야. 맥주도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맥주는 몇 도예요? 백남공 어르신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나와요? 맥주는 한 7도쯤 되는 것 같아요. 7도. 7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한 12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막걸리는 뭐 묽은 거는 4도에서 시작해가지고 16도, 18도까지 간다고 하는 게 있어요. 막걸리 진한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직접 곡물을 누룩을 써가지고서 술을 만들 때 띄워서 그러니까 곡물이 뭐냐 그러면은 녹말이에요. 녹말. 밀, 보리, 쌀 다 녹말이야. 우리 그 어르신들 옛날에 술 담그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예. 그 되게 술이 어떻게 담궈지냐면은 이제 그 술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술밥을 만들어. 술밥이라고 그랬어. 그죠? 술밥을 만들었어. 예, 술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놔두면은 그게 술밥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술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밥을 오래오래 우리가 씹으면은 입에서 달짝지근하죠? 메가당이 되는 거예요. 다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에서 이 녹말을, 밥은 녹말을 이제 소화시켜가지고, 분해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당이라고 보통 메가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달콤한, 설탕은 아니야. 설탕은 아주 다른데, 밥을 오래 씹으면 설탕이 되는 게 아니라 메가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식혜 만들 때 메가라고 하는 게 뭐죠? 엿기름이라고 보통 해요. 엿기름, 그죠? 엿기름, 엿을 만드는 기름이라고 해요. 엿기름. 근데 그걸 뭘 만들어요? 보리를 싹을 내가지고 그 싹 조금 내면 말려가지고서 이제 그걸 갈아. 그걸 갖다가 이제 밥하고 섞으면은 그게 달큰한 뭐가 돼요? 식혜가 돼요. 감주라고 감주. 식혜가 돼요. 그 식혜가 되는데 식혜는 물이 많이 섞였는데 물을 다 날려보내면은 엿이 돼요. 엿이 돼요. 근데 그걸 또 더 발효가 되면 식혜 같은 당을 더 발효시키면은 그게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이. 옛날에 시골에서 술을 세무서에서 술을 못 만들게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밀주 몰래 만든다고 해서 밀주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술 담가가지고서 그걸 먹는데 밀주로만. 그래서 세무서에서 술 담갔나 안 담갔나 그 농촌 집을 막 방문해서 조사했어요. 지금도 아까 얘기한 주정공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만드는 공장은 절대로 국세청에 세무서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게 세무서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만드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곡물을 쌀이나 보리나 밀 이런 곡물을 그때 누룩을 써가지고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녹말이 당이 됐다가 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술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을 화학적으로 이제 좀 몰라도 되는데 화학적으로 하면은 탄소가 2개가 있고 물은 산소에다가 수소가 2개 붙었는데 수소 1개를 떼어내가지고 탄소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 1개가 산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 하면은 동그란 산소에 가지로 2개에 105도쯤 되는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어. 거기 수소 하나 떼어가지고 에틸기라고 그래가지고 탄소 2개 있는 거. 탄소 2개 있는 거를 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판 하면은 집에서 프로판이라고 하는 거 많이 쓰죠? 프로판 가스, 그죠?
프로판 연료로 쓰는 거. 부탄가스도 많이 쓰죠? 그 탄소가 4개 있는 거. 그 다음에 탄소가 3개 있는 게 프로판가스. 또 거기 보면은 에탄가스라고 그래서 탄소가 2개가 있는 거. 섞여 있어요. 탄소가 2개 있는 데다가 H 하나 떼어내고 OH를 붙인 거야. 그게 에탄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에틸 알코올들은 녹말에서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런 주정 원료 만드는 거는 대부분 발효에 의해서만 발효.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누룩 같은 걸 넣어 가지고서 발효하면은 양조장 구경 가보셨어요? 막걸리 만든 양조장 거기도 발효시키는 게 있어요. 발효하는 거. 어쨌든 그런 발효에 의해서 알코올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알코올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진해봐야 18도, 16도 이 정도니까 그거를 증류해 가지고 만들면은 95도 되는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소독약으로 쓰든지 용매를 쓰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또 식용으로 또 쓰든지 소주 공장에 팔아가지고서 그래서 소주 공장에서 우리 대전에서 소주 공장 있죠? 술 공장 소주 거기서 알코올 주정 원료 사다가 물 타는 거예요. 물 타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첨가제 좀 넣고 그러죠 이제. 어쨌든 그런 알코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옛날부터 어떻게 술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가, 알코올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런 전설에 의하면은 대개 그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주로 했던 것이 사냥이에요, 사냥. 산에 가서 뭐 동물을 잡아가지고 식용으로 쓰고 그랬어요, 사냥. 농사 짓기 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농사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사냥하다 보면은 목이 말라. 근데 물을 마시는데 그 보면은 또랑물도 있고 또랑물 옆에 바위에 움푹 패인데 보면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물 마셨더니 알딸딸해지는 거야. 그 물이 뭔가. 그 위에 봤더니 포도가 있는 포도. 그래서 포도를 밟아가지고서 진 이겨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오래 놔두면은 포도주가 되더라 하는 걸 알아낸 거야. 그 술 만드는 걸 배운 거지. 물론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걸 원시인들은 또 옛날 사람들이 다 개발해가지고 알아내서 술을 마시게 했어요. 술을. 근데 술을 마시면은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술 마시고 온 사람들 그렇죠? 좋죠. 자 그러고 둘이 싸우다가도 아니 막 비기시서 싸우고 그랬는데 술 마시면서 풀어버리죠 많이 그죠? 그래서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따뜻해.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은 이제 술을 막 주정도 하고 그러고 숙취가 되면은 이제 몸에도 해롭고 조금 마시는 건 괜찮지만은 그러나 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마실 수가 없어요. 자꾸 술을 땡겨.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조금 마시다 보면은 술을 마셔. 자꾸 땡겨서 더 가주라고 더 마시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 그래가지고 인사불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 많죠? 음주운전. 굉장히 그건 아주 살인행위야.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별로, 뭐 있긴 있어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행위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운전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근데 한국도 음주운전 못하게 하고 음주운전 큰일 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대전에 무슨 초등학교 학생도 치워가지고 죽인 적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음주운전 많이 하고. 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또 음주운전했다가 걸렸죠? 그런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은 자꾸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내 생각 의지가 없이 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술 마셨으니까 운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술 마셨으면서 에이 괜찮아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마시는 거죠 이제 마시는. 그래서 그 음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처음 조금 마시는 때는 기분 좋고 알딸딸하고 좋은데 자꾸 마시면은 내 정신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술주정을 많이 하고 그래요. 또 그러면서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걸려. 알코올 중독이. 그래서 술은 참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나쁜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한국에 처음 선교서 왔거든요. 왔는데 딱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술주정을 많이 해. 술 마시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 때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술 마시고서 길거리 가다가 전시주 앞에서 그냥 소변도 보기도 하고 정신없는 거야. 미국 생활 볼 때 한국 사람은 술을 잘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딱 정했어. 세례를 주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마는 거를 약속을 해야 돼. 금주. 한국의 교인들은 세례 받기 전에 금주를 해. 술 마시면 안 돼. 술버릇이 아주 나쁘거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그래도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 술 마셔서 그러니까 양해해줘. 술 취해서 그랬어 하면서 나쁜 짓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봐주달라고 봐주고 그랬어요. 술 마셔서 그렇다고.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봐줬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안 봐줘. 술 취해서 그런 거. 어쨌든 그렇게 한국이 술 문화가 술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술 주정도 많이 하고 나쁜 폐해가 많았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 안 되겠다. 한국은 술 마시게 하면 안 되겠다. 금주. 술 못 마시게 교회에서 했어요.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예? 술 마시지 마라 찬송가가 있던데요.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서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예, 술 못 마시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어. 요새 이제 좀 인정을 해주는 거. 조금 마시면 괜찮다고 그래. 하긴 성경에도 술 마시는 일들이 많아.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봤죠?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뭐예요? 이 지구상을 다 물로 쓸어서 다 죽였어. 그리고 노아의 식구만 살렸어. 몇 식구? 몇 명? 노아하고 8명. 노아의 부부, 노아의 아들 몇 명이었어? 3명. 3명이었어. 큰 아들이 누구? 셈. 둘째 아들이 누구? 야벳. 셋째 아들은 누구? 함. 세 아들이 그 부부하고 해서 8식구가 배에 들어가서 이 세계가 물로 다 덮일 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주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나와가지고서 살면서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서 술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정신없으니까 옷을 벗었는지 모르고. 그 유대인들은 옷이 우리처럼 뭐 이렇게 팬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옷을 겉옷 벗으면 그냥 속옷 입고 속옷 벗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겉옷은 이불을 쓰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옷을 벗고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를 누가 봤냐면은 함의 아들이 봤어. 함의 아들이. 함의 아들이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가나안이라는 사람. 가나안이 그걸 보고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함한테 얘기했어. 아빠 할아버지 술 취해가지고서 옷 벗고 다 계셔. 그러니까 함이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옷 벗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함이 형 둘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하고 누구? 셈하고 야벳이 있었어. 셈은 우리 아시아 동양인종이야. 셈족이야. 우리 셈족.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중국도 다 일본도 그렇고 다 셈족이야. 셈족. 셈이 그걸 듣고 야벳도 그걸 듣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취한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안 되겠다고 그러고서 그 덮개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안 보려고 그래서 갔다가 다 덮어드렸어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함은 보고서 형들한테가 얘기하고 함의 아들은 또 보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안 보고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안 보고 뒷걸음 쳐가지고서 덮어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효자요? 함이 효자요? 셈이 효자요? 야벳이 효자요? 셈과 야벳이 효자지.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안 보고 감춰드린 거니까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셈족, 야벳족 속은 잘 살아. 근데 함족은 아프리카 인종이 됐는데 잘 살아 못 살아. 계속해서 요새도 그냥 방송에 거기 애들 물 마시게 샘물 파는 거 돈 헌금 좀 하라고 방송 나오죠.
그냥 못 살고 있는 거야. 아프리카는 못 살아요.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냥 그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일을 이제 당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노아가 수리쳤다는 얘기가 그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또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금요일 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야. 그래서 금요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성금요일 날은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육식을 하지 않아. 해물만 먹어, 금요일 날은.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서양 가면 안 팔아, 저기는. 고기는, 피 있는 고기는 안 팔아.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그게 오늘부터. 그리고, 어제는 종료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부활절.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로, 이번 주 목요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그랬어. 살과 떡을, 포도주를 이제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기독교가 하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만은 또 순리가 또 나와요. 그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포도를 조금만 마시라고. 조금씩이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고 이제 성경에 예수님 포도주도 만들었다. 물로. 그다음에 또 바울도 조금씩 마시라고 했다. 그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조금씩이란 말이 꼭 들어있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조금씩. 왜? 위가 나쁠 때 위를 위해서, 위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씩만. 그 당시는 약이 안 나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1세기 때니까 약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화학자가 있어요. 러시아 유명 화학자 멘델레프. 이름을 잊어먹어도 돼. 복잡하니까. 멘델레프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주기율표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 안 봤어요? 원소를 딱 배열해놓은 표야. 원소. 수소 원자가 제일 원소가 가벼우니까 맨 왼쪽에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벼운 게 뭐죠? 헬륨. 요즘에 풍선에 넣는 거야. 옛날에는 풍선에 수소를 넣었는데 요즘에는 헬륨을 넣어. 그럼 그 풍선이 확 떠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풍선 놀이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뭐 구조물 막 보낼 때 헬륨 풍선을 해서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화가 나니까 걔들은 뭘 보내 한국에다가? 쓰레기를 버려. 우리는 좋은 거, 뭐 USB도 보내기도 하고 돈도 보내, 돈도 꼭 달러를 보내줘요. 그렇게 하는데 걔들은 쓰레기를 보낸다고. 참 고마운 걸 모르는 애들, 일부 애들은. 어쨌든 그런 물론 이제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나만은 잘 사는 거, 우리는 못 산다는 거를 숨기고 싶어서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 풍선에다가 넣는 액체가 헬륨이야. 두 번째 가벼운 거야. 세 번째가 리튬. 리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 배터리 만들 때 쓰는 리튬이야. 세 번째. 쭉 무게 순서로 쭉 배열하다 보니까 이게 주기율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율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화학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그 공헌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주기율표에서 비어있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공간을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아직 비어있던 공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거기 물질이 있는 건데 몰라서 그걸 이제 유명한 여자 과학자가 있었어요. 큐리 뷰인이라고 여자 과학자가 있는데 그 큐리 뷰인이 그 비어있는 데다가 라듐이라고 하는 원소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채워넣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물질, 세계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또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들을 거기 주기율표에다가 다 배열해가지고서 화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러시아의 화학자예요. 러시아 화학자. 그래서 그런 그 화학자가 아주 러시아에서 존경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 출신은 아닌데도 모스크바 대학에 지금도 그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러시아가 아주 기독교가 발달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 술이 몸에 좋다고 보드카를 마시면 몸에 좋다고 술이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보드카를 만들어가지고 술을 마셔서 러시아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참 많아 지금도.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이제 러시아로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 그 세인트 피터스부르크라고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러시아 말로 그러고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어요. 레닌그라드가 바뀌어가지고 상트 페테르부르크 상트가 세인트야. 페테르가 피터 세인트 피터스 부르크는 지역이란 뜻이야.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리를 좀 다녀보면서 관광 했어요. 근데 지하철 타는 입구 쪽에 가면은 남자들이 다 들어놓여 있어요. 왜 들어놓냐고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왜 여기 들어놓냐고. 그 사람들이 들어놓여 있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 마시고 정신없어 이렇게 놓이는 거라고. 낮에는 술 마시고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들어놓고 잔다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은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맨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술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독한 술 마시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중독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과학자지만 그 사람 때문에 러시아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신에 러시아 여성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남자들은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고 여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얼굴도 굉장히 이뻐요. 러시아 여자들이. 러시아 민족이. 그 열심히 여자들은 일을 하고 남자들은 술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술 때문에 술이 나쁜 건 조금만 마시면 된다고 마시자고 그랬는데 조금만 마실 수가 없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 자꾸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시기가 되게 힘들어.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되면은 조금만 마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못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에 술이 축치가 돼요. 술이 취하면은 이게 몸에 굉장히 해로워요. 술을 조금만 마시면은 왜 해롭냐? 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틸알코올이야. 그 술을 마시면 그 술이 입으로 마셨어요. 그러면 위에서 그 흡수를 해. 혈관으로 흡수를 해. 그럼 그 술이 들어있는 피가 어디로 가면 간으로 가. 간에. 그럼 간에 가면 간에서 그게 소화를 시켜야 돼. 간에 소화시켜. 간에서는 술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단백질, 고기도 간에서 소화시켜요. 우리가 고기 먹었으면 꼭 간에 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이라든지 이런 거 위에서 흡수가 돼. 약을 먹어도 위에서 흡수가 돼.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쌀 같은 거 먹어도 이제 다 위하고 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그러는데 요 술은 꼭 간에서 이제 반응을 해야 돼. 산화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속에 숨을 쉬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산소를 흡수해.
숨을 쉴 때. 그럼 산소가 폐 속에 들어가가지고 폐에서 그 산소 흡수해. 그럼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산소가 알코올과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어려운 얘기니까 기억 안 했다 같아. 어쨌든 술 마시면 간에서 생기는 물질이야.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이야. 발암물질. 굉장히 암을 일으켜요. 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을 또 손상시키고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얼마 먹으면은 그러냐? 그게 맥주 한 캔, 조그만 맥주 한 잔, 200ml 요 정도 이상 먹으면은 해로운 거예요. 그 이하를 먹어야 돼. 근데 그 이하 먹기가 어려워요. 술 마실 때 보면 서로 권하다 보면은 그 이하 마실 수가 없어요. 또 술이라는 것은 자꾸 땡기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마신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꾸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럼 그것이 어디 가냐? 간에 가가지고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에 간경화증이 생기기도 하고, 간암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술을 발암물질이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1군 발암물질, 2군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1군 발암물질은 암을 잘 일으키는 아주 1군 발암물질 가운데 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배와 알코올이, 술이. 그래서 술은 몸에 해롭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있는 거예요. 조금만 마시면 돼. 그러지만 조금만 마실 수 없게 되고, 그래야 돼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통계 나온 걸 신문에서 보니까 1년에 세계 인구 가운데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 260만이요. 260만. 많아요, 적어요? 260만 명이 술로 죽어. 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암이 걸리든지,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죽든지, 또 남을 죽이기도 하든지, 어쨌든 그 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술 취한 김에 뭐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260만이래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술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세계 인구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마약을 우리가 보통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얘기해요. 향정신성 의약품.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코콜이라는 거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수면 내시경 해보셨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약이 프로코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약이야, 마약. 그래서 그거를 프로코콜을 내시경 한다고 그러면서 처방받아가지고서 많이 갖다가 집에서 마약같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주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마약을 지금 요즘에 한국에 지금 마약 때문에 큰 위험이에요. 젊은 애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이태원에서 그 전에 몇 명, 100몇 명 죽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을 너무 모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얘기는 안 끊이지만은 그때 이태원에 가면은 마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약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태원에 가서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마약하는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약이 굉장히 위험하고 한국에서 마약하면은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거지. 마약을 운반해와도 또 마약을 마셔도 마약을 팔아도 하여튼 마약을 취급하면은 다 걸려요. 요즘에 양귀비가 마약인데 마약 하는데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마초, 배옷 만드는 배옷. 그 대마초도 이제 마약인 거죠. 아편이 양귀비인 거죠. 아편 양귀비. 아까 내가 얘기하다 안 했지만은 중국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서 한국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아편 마시면 안 된다. 아편 먹으면 안 된다. 중국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아편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왜? 아편이 문제니까. 한국은 왜? 술이 문제니까. 한국은 술이 문제예요. 그런 술이 해로운 거지.
260만 죽여요. 지금 얘기한 대로 프로포콜 요즘에는 뭐 나이 먹은 사람은 잘 안 놔줘요. 수면 내시경 하려고 할 때 그거 잘 안 놔주고 조금만 놔주려고 그래. 왜? 위험하니까. 호흡장애도 오기도 하고. 잠깐만요. 신뢰 좀 해야 되겠네요. 전화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 아편이라든지 마약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60만이에요. 1년에 60만. 술은 얼마요? 260만. 그러니까 마약이 우리가 보통 아편이니 뭐 이런 게 아주 무서운 것 같고 지금 그 마약을 손에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가고 그 뭐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항공 비행기 탈 때 사람들이 이제 항공에서 얘기할 때 이거 잠깐만 가방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잠깐만.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으면 걸려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절대로 그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붙잡아주세요. 이거 좀 지켜주세요 하고 부탁할 때는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홍성진장로 춘주공 홍성진장로 보이스톱 취수. 그래서 마약이 굉장히 무섭고 마약을 못하게 하고 그 마약 중독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데 그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술이라는 거죠. 왜? 마약은 60만 명 죽이는데 술은 260만 명 죽이나 몇 배요? 65번. 그렇게 무서운 게 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 정도로 술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근데 사람들이 제 지인 가운데 대구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해요. 근데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하는데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 너무너무.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집안 식구가 다 어려운 거예요. 집안 식구가. 술지형 때문에. 자꾸 이러죠.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저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술이다. 지금 마약이 한국에 좀 아주 유행해가지고서 젊은 애들이 마약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감옥에 다 보냈는데 술은 감옥에는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덜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실제 죽는 숫자는 더 많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술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여러분들 나일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캐로도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일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일론을 만든 사람이 캐로도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름 잊어먹어도 돼. 캐로도스. 미국 사람인데. 캐로도스라는 사람이 본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저런 중요한 건가 받아봐야 되는 자꾸 전화가. 카카오톡 지금 홍성진장로 보이스톡 부재 중. 여보세요? 알림 보기 홍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LA에서 지금 왔어요. 지금 홍성진 소아과 의사 왔는데 지금 한국에 왔는데 지금 전화가 자꾸 나하고 통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캐로도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미국의 듀폰이라고 하는 듀폰 회사가 유명한 회사예요. 지금도 듀폰 회사에서 캐로도스한테 청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 와서 연구를 좀 해라. 뭐든지 네가 좋아하는 거 연구 좀 해라. 해가지고서 연구를 시켰어요. 근데 한국은 대학 교수 하려고 그러지 연구소에 회사에 가려고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안 따져. 회사건 교수건 돈만 많이 주면 연구만 잘 할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로도스가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듀폰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듀폰 회사에서 네 마음대로
이제 캐로더스한테 네 마음대로 연구를 해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돈은 우리가 다 대줄게. 그리고 연봉도 많이 주고 교수보다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네가 들고 쓰고 싶은 그 직원이 있으면 들고 써서 같이 일을 해라.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네 마음대로 해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꾼도 붙여주고 다 9월부터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간 비용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연구해서 발명을 해내라. 그래가지고 이 캐로더스가 연구해서 낸 것이 나일론을 발명해냈어. 나일론. 그 나일론만 한 게 아니라 또 그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 폴리에스터 그것도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근데 이 나일론을 언제 만들었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만들었어요. 1938년 때 만들었는데 그 나일론을 만들면서 생긴 게 뭐냐 그러면 여자분들 스타킹 있죠? 네. 그게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을 만들어요. 낙하산. 스타킹. 낙하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나일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66 나일론이라는 게 있고 또 6 나일론이라는 게 있는데 66 나일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질겨요. 그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는 다 양말 기워 신었죠? 네. 양말 기워서 다 신어요. 그 지금 양말 기워요, 안 기워요? 안 돼요. 왜 안 기운지 알아요? 거기에 나일론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일론은 아니지만 아까 폴리에스터가 그 와이셔츠에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와이셔츠 빨아서 뭐 했어요? 풀 매겨서 그 다음에 다렸어요. 지금은 와이셔츠 빨아가지고 풀 매겨요? 안 매겨요. 다려요? 안 다려요. 그냥 입는 워시앤웨어라고 그래요. 워시앤웨어. 빨아서 그냥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듀폰 회사에서 해가지고 그게 캐로더스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 발명을 했는데 큰 우리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옛날에 나일론 양말 나일론이라는 게 좋으니까 나일론 대학생 나일론 신자 나일론 붙여놔요. 집안대로 하는 거 편하게 된 거. 그래서 학교 가서 매일 공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놀고 안 가고 그러면 나일론 학생이라고 그러는. 그리고 또 무슨 일 할 때 열심히 안 하면 나일론. 좋은 건 다 나일론 붙였어요. 네. 어쨌든 그런 나일론이라고 하는 대명사 별명이 붙을 정도로 편리해진 것인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군용 트럭에 가솔린 탱크, 휘발유 탱크가 트럭에 있어요. 그 탱크를 나일론으로 만들었어. 나일론. 폴리아마이드라고 나일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나일론을 좀 특별한 나일론 만들어가지고 그 방탄조끼라는 거 있죠? 방탄조끼. 총 맞아도 안 들고 가는 거. 방탄조끼. 그것도 나일론으로 나일론. 그런 그 나일론이 아주 활발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아무 때나 해도 되고 저녁에 퇴근을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밤에 한 10시부터 우리 뇌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멜라토닌 얘기 들어봤죠? 수면 호르몬이 나와요. 밤 10시 되면 나와요. 그 10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나오는데 그때 잠을 자야 숙면이 돼. 잠을 푹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고 그냥 10시, 11시 넘어서까지 그냥 늦게까지 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네. 늦게 왜냐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 이 사람은 밤늦게까지 있다가 영 잠이 안 와. 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술을 마셨어. 술 마시면은 잠이 쫙 오니까. 근데 그게 술 마시고 자는 잠은 숙면이 아니야. 푹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자는 것 같이 그냥 자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된 부인은 같이 못 살아. 남편은.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혼자 알코올 중독돼가지고서 혼자 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왔어.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 걸렸지, 술 마셔야 되지, 중독 걸렸지, 혼자 있지. 그러니까 이게 못 살겠습니다. 자살해 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30대 후반인가 하여튼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인가 41살인가 하여튼 그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일론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얼마나 편리하게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 나일론을 발명한 사람이니까 상을 줘야 되는 건데 노벨상을 줘야 되는데 노벨상 제도는 죽은 사람한테 줘야 안 줘요. 죽은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안만 줘. 그러니까 노벨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노벨상도 못 받았지. 죽었으면. 그 다음에 두폰 회사가 이 캐로더스 때문에 번 돈이 엄청 많으니까 캐로더스한테 좀 나일론 발명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상을 주려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자식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의 손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증손자가 형의. 그래서 거기한테 두폰 회사가 상금을 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좋은 걸 발명을 하고 그렇게 또 굉장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이유는 뭐냐? 알코올 때문에 그렇다. 알코올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은 또 얼마나 그 애기 둘 낳고 애기 딸 하나 아들 낳고 하는데 아주 이쁘고 그래요. 엄마가 그 애기 엄마가. 근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 맨날 집에 오면 만나 뚜렷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며느리가. 야 이혼하라고. 시아버지가 이혼시켰어요. 이혼시켜가지고서 따로 살냐고. 그래가지고 따로 지내고 시아버지가 다 돈도 대주고 다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어디 산다는 거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에서 이름도 다 바꾸고 아들 딸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살면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알코올을 이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가정을 파탄시키고 하는 그런 알코올이 술이라는 거죠. 술. 근데 최근에 그런 저희가 나왔어요. 그 연구가 나왔어요. 그 영국의 그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런던에 있는 대학인데 임페리얼 칼리지의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너트 교수라는 사람. 데이비드 너트. 이름은 이 사람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이비드 너트. 그 최근에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굉장한 걸.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강의한 것 같은데 그 강의하면서 그 얘기할 때 아스파탐이라는 강의한 것 같은데 아스파탐 얘기 들어봤어요? 아스파탐이 뭔지 알아요? 인공 감미료. 설탕 대신 쓰는 단맛 나는 거. 그걸 만들어냈어요. 아스파탐을. 모르만 만든 지가 꽤 오래돼서 한 30년 됐는데 70년대 만든 거예요. 참 만든 거는. 근데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해가 있나 없나 해보고 조사해보니까 해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미국의 FDA에서 나왔어요. 아스파탐은 해가 없다. 그런데 설탕의 몇 배? 200배보다 더 달가요. 설탕 한 숟가락 넣으면은 단맛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200분의 1만 넣어도 설탕 맛은 똑같은 거죠. 맛도 설탕 맛이 똑같은 거다.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파탐. 그거는 지금 말하는 인공당이죠. 인공당.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몸에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조사를 해봤더니 해롭지 않다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아스파탐을 이제 많이 쓰게 됐어요. 왜냐면 설탕을 먹으면 안 되는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설탕 먹으면 안 되니까 아스파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설탕 대신에 그걸 쓰게 돼요. 그걸 이제 그래서 뭐로 만드냐 그러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 배울 때 아미노산 얘기했었는데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판되고 있어요. 해롭지 않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 보고에는 또 발암물질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아스파탐이.
근데 발암물질이 2군 발암물질이에요. 2군. 두 번째, 첫 번째 술이나 담배 같은 1군이 아니라 2군. 그게 약한 거죠. 2군 발암물질. 그러니까 2군 발암물질 가운데 뭐도 또 있냐면은 여러분들 2군은 조금 들으려면 그러니까 끓는 물, 우리가 물 65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입이 막 약간 될 정도로 혀가 약간 될 정도로 심하지 않지만 그 정도가 65도씩 되는 거예요. 그 물도 뜨거운 물도 발암물질인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아스파탐이. 그러니까 물은 식혀 먹으면 되고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나 다르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안 될 사람도 있겠지만 간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아스파탐이라면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어요. 막걸리가 달콤한 맛 나오죠? 막걸리. 단맛 나오죠? 그게 다 아스파탐이에요. 아스파탐.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김치 먹죠? 김치. 김치가 달짝지근하죠? 그게 다 수입한 중국 김치야. 중국에서 김치에다가 아스파탐 넣어요. 한국은 안 넣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음료수. 이거는 당뇨에 좋은 음료수다 하는 것들은 다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양이 작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래서 조금만 먹는 거는 괜찮은 거죠. 조금만 먹는 것만. 또 독한 게 하도 많으니까 이 시절에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아스파탐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단맛이 나는 거를 사카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원 이런 것들은 단맛이 나지만은 설탕 같지 않아. 틀려. 또 그 올리고당이라는 것도 있죠. 파는 거 올리고당. 그것도 내보면은 단맛은 나긴 나는데 설탕하고 좀 달라. 그리고 덜 달아. 그런 것들은 이제 보다 지금 아스파탐은 정말 설탕 맛하고 똑같아. 달아. 근데 그것처럼 이제 술도 술 맛이 나지만은 술도 이렇게 몸에 해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술이 없을까? 인공술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거를 연구를 누가 했냐고 아까 얘기한 너트 교수가 한 거예요. 너트 교수가. 술을 마시지만은 지금 있는 술같이 해롭지 않게 인공적으로 아스파탐이 설탕이 아닌 것처럼 설탕 단맛은 나지만 또 여기 이사 만든 술이 인공술이 술은 술같이 맛이 나지만은 술이 아닌 그걸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먼저 첫 번째 만든 것이 과일, 꽃 이런 거의 추출물. 블랙베리라는 거 있어요. 우리는 블루베리가 많이 있는데 블랙베리라는 거. 아로니아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로니아. 한국에 많죠? 아로니아. 아로니아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장미꽃 잎사귀. 또 후박나무 있지? 후박나무 꽃이 있잖아. 후박나무 꽃. 후박. 그 꽃. 또 생강. 또 우리가 한약재에 들어가는 한약재 독한 맛이 안 나고 단맛 좀 나게 하는 뭐라고 지금 그런 데에서 추출물들 한 12가지를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 12가지를 추출해서 만드는 거를 이제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해서 괜찮다 하는 결정이 났어요. 나가지고 만든 것이 펜시아라고 하는 물질, 펜시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펜시아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그 허브차하고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액체지, 이제. 그게 아까 너트 교수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검사 다 받아봐가지고서 그 미국의 FDA에서 허가를 냈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그걸 제조해서 팔아요. 파는데 200ml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54,000원. 30파운드, 영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30파운드야.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4,000원. 한 잔에 54,000원인 거야. 그거를 마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술처럼 알딸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암만 많이 마셔도 숙취,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숙취가 안 돼. 그리고 그건 많이 마셔도 45분만 지나면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려.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펜시아라고 하는 그런 음료수를 만들어냈어요. 시판등 너무 비싸요. 근데 거기에 한국에서도 그걸 좀 샀어. 직구로 샀는데 이 한국 식약처에서는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왜? 후박나무가 독이 있다는 거야. 후박이. 그래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입해 오고 또 마시게 하지 말라. 한국만 그렇게 했어요. 미국은 허락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펜시아라고 하는 인공 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45분만 지나가면은 다 그냥 아무 그걸 아무리 마셔도 술 주정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지 않아. 그냥 기분만 좋은 거야. 술 처음 마실 때 기분만 살려주지 괜찮은 거야. 그게 참 좋다고. 근데 또 그게 뭐 알코올처럼 우리가 간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이러지는 않는 거야. 그게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것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시판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가격이 비싼 거야. 한 잔에 5만 원씩 내고 먹게 되었어요. 비싼 거야. 5만 원이에요? 예? 한 잔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엄청나지, 그죠? 소주 한 병이 얼마나 가요? 소주 한 병이? 그러면 그런데 한 잔에 5만 원 달라고. 너무 비싸.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이 너트 교수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다. 이제 저거로 만들어 보자 한번. 비싸지 않고 화학적인 물질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했지만 아직 그 생체 시도는 아직 안 했지 이제 안 하고 맛만 나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너트 교수가 아까 만든 펜시아 만든 사람이 또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알카렐. 따라해볼까요? 알카렐. 알카렐이라고 하는 인공 술을 만들어낸 거야. 똑같아. 펜시아와 똑같이 값은 싸고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더 인체 실험을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이 혹시라도 해로우면 안 되니까 그 생체 실험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고 지금 하는 중이야. 그래서 앞으로 5년 후면은 확실하게 돼가지고서 시판이 될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에 술 마시는 사람의 4분의 1이 술을 안 마시고 그걸 먹을 거다. 왜? 몸에 해롭지도 않고 값도 싸고.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한다고 걸릴 것도 없고 또 기분은 또 좋고 또 그 기분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건 아니고 정신은 또 말짱하고 기분만 좋은 거야. 4,000원이? 예? 아니요, 그거는 좀 저렴하게. 서민들한테 비싸서 아니, 펜시아가 비싸. 펜시아가 비싼 거예요. 아스파탐은 단맛 내는 거. 예, 세 가지는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름 좀 따라. 아스파탄 따라해봐. 아스파탄. 크게 해봐. 아스파탄. 단맛 나는 거. 그다음 펜시아는 술은 술인데 술이 아닌 술. 그럼 어디서 팔아요? 예? 파는 데가 있어야지. 한국은 지금 못 사. 직구도 안 돼. 못 사겠어요. 공항에 싣고 와도 안 돼. 한국은. 근데 앞으로 이제 풀릴 것 같아. 펜시아. 근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예.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은, 아까 한 대로 뭐라고 나온 세 번째는 아카렐. 따라해볼까? 아카렐. 따라해봐야 돼. 그래, 자기 잊어먹어. 아카렐은, 이거는 술 주정하지 않아, 절대로. 숙취가 아니야. 그리고, 맨정신이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술 마실 때 나는 기분인 거지. 예. 그래서 옛날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싸마면 풀어지질 않아.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다 풀어져. 그런데 그렇게 풀어지는 마음을 주되 술이 아닌 거예요. 아카렐이라는. 예. 그래서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네. 그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하죠. 그때 가져가서 아카렐 가져가서 한 잔씩 먹으면서 우리 풀어봅시다. 금방 풀려. 근데 이거 술은 아니야. 예, 그런 좋은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은
술 마시면서 문제점이 있고 260만 명이 죽던 것이 이제 안 죽고 살을 거다. 살을 거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라 하는 것이 너튜브에서. 이거는 이제 최신 뉴스야. 최신 뉴스. 책,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조사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런 알카렐이 만들어질 거예요. 진다는 거죠. 알카렐. 그래서 알카렐은 그렇게 인공적으로 이제 술 대신 쓰려고 하는 거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알코올이 이렇게 술로서 우리 술 때문에 많은 인류에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런 또 과학자들이 알카렐 또 펜시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술을 대체하는 또 설탕이라는 것이 참 좋지만은 설탕을 때문에 또 몸에 해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설탕 대체 물질을 또 만들어낸 것처럼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알코올 가운데 이 브라질에서 현재도 브라질에서 알코올을 만들어요. 알코올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브라질의 사탕수수라는 게 있죠? 네. 사탕수, 설탕 나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서 발효해서 알코올을 만들어요. 싸게 알코올을 만들어요. 사탕수수 폐기물들 그 다 껍질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걸 다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알코올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에서는 자동차 연료에 알코올 섞었어. 휘발유하고 알코올을 섞었어요. 근데 그 알코올 값이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래. 한국은 알코올 섞어 쓰지 않죠. 그 옛날에 한국도 알코올 램프라는 게 있었어. 실험실에서. 그 알코올로 연료로 쓰는 것처럼. 알코올 램프처럼. 그래서 휘발유에다가 브라질은 한 20%, 25% 정도를 섞어 쓴대요. 그래가지고서 휘발유 대체로 알코올을 섞어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워낙 싸니까 그 설탕수수, 한국은 설탕수수가 안 나오니까 안 되지만은 그 브라질은 게 나와서 하고 미국은 사탕수수 대신에 그냥 옥수수로 또 한대, 옥수수. 그래가지고서 알코올을 만들어서 또 자동차 연료에 대체용으로 일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코올이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발효에 의해서 녹말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을 셀룰로즈 이런 것들을 해서 분해해서 만들지 않고 그냥 석유화학에서 알코올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석유를 원유를 우리가 한국은 석유가 안 나오니까 수입해 와요. 이제 자꾸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다 압력을 가. 한국에 석유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석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수입해 오는데, 그 석유 대신에 이제 천연가스라고 요즘에 집에 난방하고 있죠? 난방 다 천연가스로 해. 천연가스. 난방은 다. 프로판가스 쓰는 집도 있지만은 대부분 난방은 그 천연가스로 해서 가스공사에서 집을 다 직접 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통으로 갖다가 집에다 놓고 썼잖아요. 그 프로판가스 통.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게 없는 것이 다 천연가스 쓰기 때문에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를 트럼프가 알래스카라고 미국에 있지 알래스카라는 데 어딘지 알죠? 미국의 북쪽에 알래스카. 카나다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미국이 러시아한테서 그 알래스카를 샀어요. 그 알래스카 꼭 우리가 미국 가려면은 알래스카 공항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만 해. 그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서. 근데 거기에 천연가스 우리가 지금 연료로 쓰고 있는 거 천연가스가 그 광산이 있다 이거지. 거기 개발을 해가지고서 한국 가져가라 이게. 근데 돈 내고 해봐라.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장사꾼이거든요. 그래서 돈 내느라 이게 한국 보고 돈 내놓고 거기 개발에다가 써라 이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거리가 멀어. 그래야 운반하려면 비용이 좀 들죠. 근데 그냥 그 지하로 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가스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나오면은 시베리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럽에는 그냥 지하로 해서 쫙 써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천연가스를 이제 잘 정지하면 거기에는 천연가스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뭐가 냐 메탄가스도 있고 에탄가스도 있고 그래. 그럼 그 에탄가스, 프로판가스도 있고 부탄가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게 섞여 있는 게 천연가스예요. 그걸 잘 분리하고
또 원유. 그 원유를 우리가 액체 석유죠. 원유를 우리가 수입해다가 울산에 있는 그 정유공장에서 그 가솔린, 휘발유, 경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하는데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에탄가스가 있어요. 에탄가스. 탄소 2개가 있는 거. 그거를 가스 가운데서 에틸렌이라는 것도 나와. 탄소 2개가 있지만은 이중결합이 있는 에틸렌. 그런 에틸렌 가스 가지고서 이제 이 알코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에틸렌 가스 가지고서 뭘 또 만드냐면 폴리에틸렌, 비닐이라고 하는 비닐을 그것도 만들지요. 비닐을. 그런 걸 만드는데 그런 에틸렌을 가지고서 에틸렌은 그냥 부산물이야. 원유 공장에서 원유 갖다가 석유 공장에서 정유 공장에서 가솔린 만들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폴리에틸렌 비닐하우스 비닐 그것도 만들고 또 알코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이 안 들고 싸게 아주 알코올을 발효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알코올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용이 되는데 그런 어떤 공업용 알코올들은 먹으면 안 돼. 발효를 시켜서 식용 알코올과 분류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에틸렌 이런 것들은 공업용 알코올이에요. 또 발효시켰다고 하더라도 뭐 휘발유에다가 섞어 쓰는 거는 공업용이야. 그거는 깨끗하게 정제가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주를 만든다든지 또 위스키 만들다든지 보드카 만들 때 쓰는 알코올은 아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또 다르죠. 이제 어쨌든 그런 알코올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 아니, 그래서 천연가스는 날아가요? 네? 가볍다. 기체. 우리 집에 쓰는 집에 주방에 쓰는 가스 있죠. 네. 주방 그게 다 천연가스예요. 그 수입해 오는 거죠.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라는 거. 네, 그거는 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자꾸 한국가스공사한테 압력을 넣어요. 그거 알래스카에 와서 개발하라. 네 돈 가지고 와서. 그런 트럼프가 아주 돈 내느라고 잘해요. 미국 방위비도 더 내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관세도 더 내느라고. 그런데 그런 그 천연가스, 도시가스 속에는 또 그런 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에틸렌 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납타라고 하는 원유를 갖다가 정제할 때 나오는 그 부산물, 찌꺼기 여기에도 에틸렌이 나온다. 그거 가지고서 휘발유를 만든다. 그러면 그 휘발유 가지고서 먹지는 않지만은 에틸 알코올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소독약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시간 다 됐지. 예. 네. 예, 이제 요즘에 쓰고 있는 집안에 내장하는 거 페인트 이게 해가 없는 거는 알코올 가지고 만든 그런 내장 페인트를 만들 때 써요.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여튼 30분에 끝내야 되는 거죠? 예. 예. 30분 됐지? 27분이네? 예. 27분에 끝내도록 하죠. 예.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